자,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51페이지 펴보세요. 자, 영조의 이제 정치 목표는 왕권의 정당성 강화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영조하면 노론하고 연결돼 갖고 노론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치를 볼 때는 노론의 그 이용은 그냥 왕권의 정당화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고요. 실제 그 영조의 정책을 보면 말기 때는 좀 약간 평등화 정책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세력 간의 균형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려고 어, 했던 거죠. 왕권을.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집권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경종 독살설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이제 세제 시절 때 그 경종한테 게장과 생감을 같이 올렸다. 그것 때문에 경종이 그걸 먹고 며칠 후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독살설의 근거가 되는데 실제적인 어떤 팩트는 잘 모르죠. 어, 그건 이제 얘가 진짜 죽었는지 그걸 먹고 죽었는지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의혹 자체가 그 영조가 이제 정치를 할 때 제일 이제 문제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조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내걸었던 것이 경종 독살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세움으로써 영조의 왕권의 어떤 정당성을 공격하는 그런 걸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조가 정치할 때 제일 어, 중요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탕평 정치다. 예. 그래서 영주의 탕평 정치를 왕론 탕평이라고 하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말룡 탕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각 정권의 온건파들, 그러니까 강경파들을 배제하고 온건파들만 기용을 해갖고 탕평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게 왕룡 탕평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있고 이 왕룡탄평을 강조했다. 근데 이제 왕룡탄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온건파들을 자기 이제 외척들과 연결시키죠. 결혼을 통해서 자기 외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뭐냐면 자기 정치 세력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척들이 남당이니 북당이니 하면서 이 파벌 형성돼요. 그 외척들 상당수가 또 뭐냐면 노론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탕평정치 시기 구분을 좀 볼게요. 자, 크게 이제 영주의 탕평정치를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네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영주 초창기 때는 1기 때죠. 그 을사초분을 내려가지고 앞에서 이민옥사에서 관련돼 갖고 죽은 노노 사대신을 복권을 시켰어요. 복권을. 그래서 노동 중심의 어떤 평당적인 정책을 펼쳤다. 자,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영조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세력들이 노론이었고 그 영조가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할 때 큰 힘을 밀어줬던 세력들이 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런 그 일사천을 통해서 노론에게 힘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실어주는 이제 정책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일사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정권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노론들 그리고 자신들 그 영조 자기를 모함했던 뭐 그다음에 모코용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형시키고 이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제 노론 중심의 정치 구도가 오래 갔냐? 그건 아니에요. 영조가 1, 2년 때는 잠깐 일단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조는 노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뭐냐면 노론한테 힘을 실어준 거는 왕권 강화 측면에서 봤죠.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노론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뭘 익히냐면 정리 한국을 익혀요.
또는 정리 처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국이라는 것은 주도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잃고 곧바로 견제 세력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정치적 형상을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 때만 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종 때라든지 영조 때도 있었어요. 한국이 잘 알려지진 않지만. 근데 이 숙종 때 한국하고 이제 영조 때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예. 숙종 때 한국은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영조 때는 상대 분당의 온건파들은 계속 남겨서 정치를 참여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하여튼 그 영조가 했던 정리한국의 첫 번째 그 조치는 노론의 사대신의 복권을 취소시키는 거야.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을사처분 때 그 사대신들을 복권시켰죠. 그런데 취소시켰어. 자, 이 말은 뭐냐? 노론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정치에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노론의 강경파를 처벌하고 소론의 온건파를 등용해요. 이강재 같은 사람. 그래서 이때 이제 소론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 노론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리양국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리한국에도 볼 수 있듯이 영조는 그 당시 각 세력의 강경파들을 주로 처벌하고 소론의 온건파들을 등용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강경파를 처벌하고 온건파들을 주로 등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기로 넘어가는데, 2기의 이제 내용을 보면 영조 5년에 영조 4년이죠. 영조 4년부터 설명할게요. 어, 남인과 소론의 강경파들을 그 주도해갖고 이인자의 난이 나죠. 이인자의 난이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권층들은 온건수호파였지만 급진수호파들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론 중에 급진수호파들은 그 영조의 왕권에 대해서 정당성 인정하지 않아. 영조가 자기 형의 어떤 경종을 독살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일본 남인들과 결합을 해갖고 그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이인자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인자의 난이라고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급진소모파들을 온건소모파, 이 오명왕을 통해서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소론을 통해서 소론을 진압하는 거예요. 급소를 완소로, 온소로 이렇게 진압을 하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론도 자신들을 지지한다라는 것들을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너네들이 소음파들을 일으켰지만 소음파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음파들은 날 지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탕평 정치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1기 때 어떤 평당적인 정책들이 이때 2기 때 들면서 탕평 정치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2기 때의 특징이 뭐냐면 소론과 노론의 연합 정권이 형성됐다. 근데 주도는 누가 했냐면 소론이 주도했다는 거죠. 소론 원고파들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노론의 원고파와 남인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제 했는데, 자, 영조 5년에 그 당시 이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기후처벌 내리죠. 신사에 대한 양시 양비론을 정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양시 양비론 것은 어떤 세력에는 옳고 그름이 똑같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노론과 소론에도 각각 뭐냐면 충과 역이 있다, 이런 것들 인정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조치들, 이제 밑에 있는 조치들을 형성해서 그 당시 이제 노론의 충과 소론의 역,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소론의 역과 노론의 노론의 충,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당시 4대 신 중에 이건mon과 조태제는 복권시키고요. 김찬진과 이희명을 복권하지 않아요. 2명만 복권시키고 2명은 복권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일어났던 경종 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신축한국은 노론이 그 당시에는 충분했다. 노론의 주장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지청정을 하자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소론은 여기다. 근데 이제 이미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론은 그 당시에 잘못된 거 있고, 이미옥사가 아까 전에
그 당시 이제 경종을 독살하려고 상급수를 통해 독살하려고 한 거죠. 이거는 잘못한 거고 소론은 그때는 올바른 조치였다. 그래서 이렇게 노론과 소론을 각각 뭐냐면 옳고 그름을 동시에 있다고 이제 하면서 양시 양비론을 있다면서 반중과 반역도 동시에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대신 중에 두 명만 복권시키고 두 명은 복권시키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소론과 노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영 정책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치를 통해서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는 배제한 채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들을 등용했다. 그래서 탕평파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사 정책이 뭐냐면 쌍고우대야. 쌍고우대는 뭐냐? 쌍거라는 것은 그 손을 드는 거야. 손을 들면 호되는 것은 마주치자는 거죠. 손바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바닥을 마주치는 그런 정책이 쌍거리인데 이건 뭐냐면 노론과 소론의 그런 인물들을 고로 등용하는 거야. 1대1로.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조 판사를 노론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은 소론에 등용하는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기가 있고 이제 3기로 넘어가죠. 3기는 좀 약간 이제 탕평이긴 한데 주도층이 좀 바뀌죠. 3기 주도층은 노론이 주도야. 거기에 이제 소론과 남인대 원건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이때는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종전에 쌍고대처럼 기계적으로 노론과 소론을 이렇게 등용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 유지시용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야. 어떤 정치적인 고려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제 사색 당파 인재들을 다양하게 등용했다. 그리고 그 이단으로 내려둔 게 경신처분이야. 이때 대표적인 게. 자, 경신처분은 뭐냐면 앞에서 양시 양비론을 내려서 기후처분 때 두 명은 복권시키고 두 명은 복권시키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김창직하고 이인명은 복권시키지 않았는데 이때는 김창직과 이인명을 복권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 신축한국 때 이제 뭐냐면 그 사용당했던 노론의 4대시를 완전히 복권시켰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이 노론이 그 당시 이제 신축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이유가 영조의 어떤 왕권 정통성과 관련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복권시키면서 그 당시 이제 요 조치를 이제 뒤엎는 거죠. 앞에 신축왕국하고 이미옥사의 한 것을 신축왕국이나 이미옥사 등 다 노론이 다 충성이다. 이미옥사는 역이라고 했지만 노론이나 신축왕국의 이미옥사는 다 노론과 노론이 충성이었고 그 결과는 소론이 다 역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다 자기의 어떤 그 정권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조 입장부터는 그 노론 측을 편을 들면서 자신의 어떤 영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갖고 노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종전에 2기 때 소련 탕평을 중심한 기반이 붕괴되고 노론 세력들이 정계에 진입에 가속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영조의 개혁 정책이 강하여 왕권 강의 기반을 마련했다. 3기 때는 그래도 노론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해도 소련이 좀 참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4기 때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뭐냐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말년에 정치를 좀 엉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완전히 이제 남인과 소론이 배제되고 노론이 우위에 처하게 되죠. 그 사건이 됐던 게 뭐냐면 계기가 됐던 것이 나주 개서 사건이야. 의례옥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신정의 과거 답안지 사건 등이 이게 계기가 됐던 건데 이 나주 개서 사건은 이제 뭐냐? 개서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상한 것들이죠. 익명을 통해서 남을 모함하는 그 내용을 개서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개서의 내용을 적지 않아요. 이걸 괜히 적었다가는 후에 익명을 통해서 남을 모함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사례가 될까봐 적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제 나주 개서 사건을 이제 해서 개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소론 세력들이 다 대부분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조를
그 보좌했던 원곤파 소선세력들이 대규모 뭐냐면 몰락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나주 개서 사건의 이제 그 해석 개서의 내용은 그 영조가 이제 아키라스 건이라고 보이는 그 아까 이제 그 경종의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영조가 화가 나갖고 요와 관련된 이제 이걸 소론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론도 이제 일부 소론이겠죠. 급진파 소론들이.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소론 전반의 제거 정치적인 어떤 수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의뢰 옥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박문수 같은 사람 있죠. 예. 박문수도 이제 소론이었고 물론 이제 온건파 소론이야. 그래서 이제 영주의 어떤 탕평 정치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인데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박문수도 그 옥에 가두게 되는 박문수도 이제 옥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지내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주 개서 사건은 소론의 어떤 몰락을 나타난 사건이다. 또 심지어 과거 다반지 사건도 심지어는 그 소론 측의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거기 과거의 답안지 안에 뭔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영조를 열받게 하는 그 내용을 썼어요. 아마 사람들이 경종 독살설과 관련된 내용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하여튼 이런 사건 통해서 그 당시 소원세력들이 제고되고 노론 우위에 전국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시기 때 특징은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기간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도세자는 이제 누구하고 연결돼 있냐면 소원세력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세력들과 연결돼서 그 당시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이제 대리청정하면서 소원세력들 연결하니까 그 당시 그걸 보고 있었던 노론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반격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노론세력들은 주로 탕평파들. 예. 그래서 노론의 온건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외척과 연결된 영조의 외척과 사도세의 외척인데 특히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외척 세력들이 남당과 북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당은 김왕구를 통한 영조 외척 세력이에요. 그래서 김왕구를 해서 영조 외척이 이제 뭐냐면 사도생자를 공격한 건 좀 이해는 되겠는데 여기에서 북당도 공격했어. 북당은 홍공왕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홍공왕은 사도세자의 이제 장인이거든요. 네. 해공공 씨의 그 아버지죠. 예. 그런데 사도세자를 공격을 해. 왜냐하면 홍공왕 입장일 때는 비록 자기의 그 사이긴 하지만 반대측이 있기 때문에 공격한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해공공 씨가 그 뒤에 이제 한준룡이라는 걸 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치 그 홍공왕이 사도세자를 도우려고 했는데 안 돼갖고 나중에 이제 뭐 모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그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쪽에 이제 자기 아버지 입장을 이제 번호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도세자 북당의 이제 홍봉왕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정조가 집권하자마자 수청당하죠. 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입장에도 외삼촌이지만 일종의 이제 그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갖고 있다가 타수세자가 죽음이 되는 게 이제 나경원 고번 사건 때문이거든요. 사도세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무인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놀러다니기 좀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좀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죠. 예. 옷을 입으면 찢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런 그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도세자가 이제 대리청정 시기 때 아버지 몰래 저쪽 평양에 가서 그 좀 놀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쭉 달려와 갖고 뭐냐 고변을 했죠. 밀고를 했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딴 짓을 했다. 영주한테.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제 그걸 열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도 이제 언젠가 죽게 됐다 해갖고 자기 그 뭐냐 측근세력들 동원해 갖고 왕을 자기 아버지 영조를 죽이려고 그 뭐냐면 갔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았어요.
영조가 그 눈치채고. 그 어차피 이 사도세자는 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세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사도세자들 여러분 알다시피 뭐냐면 잡아서 그 당시 그 뒤주에 뭐냐면 가둬서 죽이죠. 이걸 이모화변이라고 해요. 이모화변. 그래서 이모화변을 둘러싸고 이제 후에 영조의 정책이 잘했다라는 그 벽파와 영조의 정책이 너무했다 는 시파로 이렇게 나누죠. 이 시파와 벽파가 그 뭐냐면 나누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정조의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시파죠. 그 당시 이모화변에 대해서 영조의 조치가 잘못됐다, 너무했다는 그 입장이 이 시파고, 그렇기 때문에 정조의 어떤 정치 세력의 주요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조가 죽고 그 다음에 정조 넘어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영조와 정조의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겹치는 부분은 대충 해서 넘어갈게요. 일단 즉위 초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일기조기가 이때는 평당적인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처분 같은 경우에도 신인사를 일으켰던 이 묵호용이나 이 당시 이제 김일경 이 사람들 처형하고 노론 정권이 장악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노론 사대신을 복귀시키고, 그런데 이제 3년에는 그 당시 노론의 강경파가 손호된 공교 13자 이들 축출하고 손호 온건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그래서 손원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 1년 후에 이의전에 난이 나요. 이의전에요. 네. 자, 이의전의 난은 그 당시 정리왕국에서 이제 소론과 남인대 강경파들을 이제 배제시키는데, 여기는 완소고 여기는 강소죠. 이들이 주도해 갖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경종이 영조 임금에 독살당했다라는 경종 독살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원과 남인의 일부가 영조의 왕통을 부정하고 반정을 시도했다. 예. 그 영조가 집권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자 해서 반정을 시도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소원과 남인들이 참여했지만 이런 세력들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중소상인이라든지 노비 같은 여러 다양한 계층도 참여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도시와 농촌의 중간 계층, 하류 계층들도 뭐냐면 그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거 의미냐면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과정에서 그 당시 몰락했던 또는 세력이 성장했던 세력들이 중앙의 권력에 대응해서 조직화시켰다. 그래서 단순히 이인자의 난은 단순히 소론과 남인이 일으킨 어떤 정치적 반란뿐만 아니라 기층민중도 같이 참여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기층 세력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자, 그리고 이제 청주성에서 일어났지만 이건 계기가 됐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예, 전국 각지에서. 자, 결국에는 이인자의 난은 무신의 난이죠. 이 무신의 난은 진압됐고 그 결과 소론계와 남인계 급진파들이 몰락하게 돼요. 급진 소론계하고 남인계가 몰락을 했다. 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대처본을 볼게요. 자, 아빠 이제 기후 처분은 이제 그 앞에 설명했지만 이제 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탕평 정치를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군주권 앞에서는 붕당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붕당 타파선을 하고 그 결과 양시 양비론을 정리해서 노동과 소논, 남인 어느 붕당이든 그 뭐냐면 옳고 그름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탕평책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 임무를 등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성된 탐방이 왕릉 탐방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기후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신축한 국가 임의목사에서 노논과 소논의 양시 양비론을 정리했고, 노논의 충과 소논의 역, 노논의 역과 소논의 축,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논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왕릉탄편인데, 왕릉탄편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속대전과 관련돼 갖고 나왔죠. 자, 주요 내용은 뭐냐면 각 파의 급진파들을 제거하고 온건파들만 등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온건파 중에 이제 좀 세력이 컸던 세력들이 노동파들이거든요. 노동 온건파 중에 일부를 자신과 인적 관계를 형성해갖고 외척으로 수용해갖고 자신의 좀 친위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외척의 어떤 것들 정치 참여 인정해줬다. 혼촉과 이제 외척 세력들 인정해줬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왕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인정해줬다, 구축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뒤에 누구야? 정조의 중론탄편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정조의 중론탄편은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각파의 온건파들은 배제한 채 명확하게 대의 명분이 뚜렷한 그 당시 각파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외척은 또 배제시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야. 이 정조의 중론탄편은 같은 탕평 정책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 왕릉탄평 내용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이제 탕평체의 의지를 이제 굳히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성균관 입구에 탕평필을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당파를 초월한 인재를 등했는데 이걸 유지의 시용이라고 하죠.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기 때 처음에는 쌍거우대 당파를 고조해서 등용했다가 이제는 유지 시용이라고 당파를 고려하지 않고 등용했던 정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생대 당론에 따라 이제 관련된 상소를 금지시켰는데, 요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붕당 정치의 어떤 해체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조선 중기 때 좀 넘어가는데, 붕당 정치가 형성됐던 계기가 그 당시 홍보 세력들의 어떤 그 뭐예요? 홍보 세력들의 부정부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살인들이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하면서 살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살인들이 이제 주로 언간직에 많이 진출하는데, 이 언간직에 진출하면서 그 당시 왕들이 성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살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권한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살인들이 이제 언론 활동할 때, 삼사활동에 언론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뭐 그 권한을 줬죠. 예. 그 근거가 없이 말해도 되고 출처를 바뀌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권한을 줬는데, 나중에 사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또는 그 과정에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인들이 각각 이제 당파를 형성해 가지고 분당을 형성해서 남의 당을 뭐냐면 공격할 때 이런 살인 그 언론들의 어떤 그 권한들, 간행적으로 주어진 권한들을 이용했고, 그 이조전량의 가능 그 권한도 있었죠. 이런 것도 악용을 하죠. 자기 당파를 위해서. 처음에 이런 것들 주어질 때는 그 당시 홍보대식들을 견제하고 하위직 관료들을 통해서 상위직 관료들, 고급 관료들을 견제하려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악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더 보이는데, 특히 산림세력들이 이제 부각이 되죠. 이 산림세력들이 그 언간직을 장악하면서 이들이 이제 일부 과거 시험을 이제 합격했고 언간직을 장악했고 공론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림들의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자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하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조 입장 때는 이 산림세력들, 유생들의 그 언론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걔는 얘네들이 뭐 상소하고 뭐 어쩌면서 분당을 짓고 그 서원에서 뭐 자신들이 뭐 여론이 형성되면서
왕권을 견제하고 자기 당파 이익만 추구하는 언론만 재생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안 좋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들을 규제해야지만 왕권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배제시켜 나가. 그래서 종전에 이제 밑에 있는 언간직들, 그러니까 하위직 관료들이 상위직 관료들을 이제 견제하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왕이나 고위직 관료를 중심으로 집중시켜. 그러다 보니까 공론도 왕과 고위직 관료들의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비변사의 권한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이 3, 4 언간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공론이 형성된 방면에 영조 때 들어가서는 그런 구조가 타파되고 주로 이제 그 고위직 관료들이 몰려 있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 공론이 형성됐다.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도 정치의 어떤 말패를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당 정치를 해체시키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산림들의 어떤 그 공당적 공리공론인 이게 그 공론을 없애고 그 공론의 주제자로서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에게 공론의 어떤 담론을 주도권을 넘겨줬더니 뭐 자기 당파의 이해관계나 반영하고 진영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싸움만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런 자리에서는 국왕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손절나죠. 예, 산림세력들과. 그래서 산림세력들의 공론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산림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그 이조전량이 난강권도 폐지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천권이나 통천권 같은 걸 폐지하죠. 이 원래 자천권이나 통천권의 폐지 시기는 뭐 여러 이제 관점이 있지만 일단 영조 때 이제 제도조가 아예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원래 자천권하고 통천권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간행적으로 그 당시 16세기 때 풍부 정치 세력들이 커지니까 이들을 견제하고자 산림 세력들의 어떻게 권한으로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네들이 하위직 관료인 산림들이 홍보 세력들 견제해라 그런 의미에서 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자기 분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데 이걸 이용했죠. 악용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버린 거야. 이걸요. 그리고 이제 한림의 회청권도 폐지시켜. 그래서 예전에 홍공관에서 전원직이 모여서 만장일치 후임제 청구하는 관례도 있었는데 한림직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왕의 비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준 것도 뭐냐면 하위직 관료들의 권한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하위직 관료를 통해서 상위직 그 고위 관료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관료로서 보장을 해준 건데 이런 권한들이 오히려 당파에 이용되고 하니까 이걸 폐지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조선 전기 때부터 유지했던 하위직 관료를 통해서 고위직 관료를 이제 뭐냐면 견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위직 관료들이 중심으로 한 산림세력들이나 하위직 관료들이 중심으로 한 공론이 이제 뭐냐면 없어지고 누가 중심으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관료들이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래서 비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대전에 그걸 명시했는데 이제는 공론 정치보다는 법과 이념을 통해서 하겠다. 법치를 가겠다. 법치 이념. 법을 통해 통치하겠다. 네. 공론을 했더니 자기 당파 이익만 반영하고 진영 논리만 만들어내서 싸움지마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왕권을 약화시키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탕평 정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과거 시험에 탕평가를 시행하고요. 동생 금붕판을 만들어서 그 집집마다 걸게 해서 같은 당파끼리 혼인하는 걸 금지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정책을 보면
주자 성리학이 일단 중심을 두고 왕권 강화를 지향한 남인학자들의 고학을 수용했다. 남인학자들이 육경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경영을 많이 했어. 예. 아마 조선왕 중에 제일 많이 경영을 했던 사람이 영조예요. 경영을 즐겼죠, 이 사람은요. 예, 다른 왕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경영을 즐겼어. 그리고 보통 경영에서는 이제 왕이 뭐냐면 듣고 신하들이 가르치는 입장인데 영조는 거꾸로 됐죠. 예, 거꾸로 돼서 왕이 가르치고 신하가 듣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영조가 유교 경전에 대해서 되게 박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경영을 주도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의 정통성이 좀 없는 것도 있어요. 무수히 출신의 그 어머니가 무수히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했다, 경영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법가적인 저서들도 많이 인용했다. 그래서 주례나 정강종려 같은 법가적 저서, 이건 법가적 저서가 좀 그렇긴 한데 주례나 정관종려도 엄밀히 유교적인거든요. 예, 정관종려는 아시죠? 당태종이 신하들하고 문닫지는 정관종려인데, 근데 그 유교 경전이지만 유교와 관련된 책이지만 그 안에 법가적 요소가 강해요. 주례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걸 법가적이라고 쓴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냥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 팔도 국왕 당선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팔도 국왕 당선제는 뭐냐면 중앙에서 있으면 중앙에서 예전에는 감사가 수령을 통제하는 형태였어요. 수령을. 근데 요 라인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죠. 그래서 비변사에다가 안에 팔도 국왕 당선을 썼어요. 팔도 국왕 당선을 둬서 요걸 둬서 또 수령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 통제죠. 감사를 통해서 수령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비변사 안에 팔도 국왕 당선을 둬서 수령을 통제하는 이중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이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팔도 국왕 당선제는 언제 실시했냐면 숙종 때 실시한 걸로 돼 있어요. 숙종 때. 근데 숙종 때 실시했지만 영조 때 이걸 이제 뭐냐면 더 확고히 했죠. 본격적인 실시는 영조 때 한 거예요. 숙종 때 처음 실시했고 영조 때 이렇게 이제 뭐냐면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수령권도 상당히 강해져. 예, 수령권이 상당히 강해져서 그 당시 지방의 이제 사족계층들을 이제 뭐냐면 통제하는 그런 게 그 구조들이죠. 그때 이제 사족계층들은 주로 이제 구량에서 심양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수령가,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이서층들이 권한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종종 때 거쳐서 숙종, 영종종을 거쳐서 중앙 권력이 점점 권한이 강해지면서 지방의 어떤 사족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조 정책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탕평 정치를 거친 동안, 한국 정치나 탕평 정치를 거친 동안 중앙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뭐 이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왕이 유능하면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전국을 주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왕이 무능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중앙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제 왕이 아니라 그 주변의 외척 세력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도 정치의 어떤 병폐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읽고 있고 팔도 국왕 당선제 여기 있네요. 예. 비변사 당선 8명이 지방 수령을 통제하는 제도로 숙종 때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관찰사 중심의 통치체제와 함께 지방을 이중적으로 통치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걸 이제 뭐냐면 영조 때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갔다. 숙종 때 실시한 정책들을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숙종 때지만 이 학교에 정착시킨 건 영조 때예요. 영조 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영조 때에 집어넣은 것 같아. 요 부분에. 자, 그러면 영조 때 탕평 정치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의의를 보면 일단 영조의 정치는 분단 간의 대립을 억제하고 국왕권을 신장하는 데에서 확실한 새로운 것이었지만 한계도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노동 간에 소론할 것 없이 준론과 막론을 갈리는 가운데 그 당시 탕평 지지자들에게 탕평당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붙여주는데 이때 탕평당은 주로 누구겠어요? 주로 만론세력이겠죠. 그리고 이 만론세력 중에 노론세력들과 뭘 맺은 거야? 인척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그 당시 외척들을 정치에 끊어졌다. 결국에는 이제 척신 비중이 뭐냐면 그 늘어났다는 거죠. 오히려 탕평당이 어떤 주도 세력이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점이 나죠. 사도세자 죽음하고 연결됐고, 그래서 이제 척신이 살인과 결탁이 하여튼 이렇게 됐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여기 있네요. 탕평당의 핵심들이 혼인관계 영조와 왕씨가 혼인관계를 가져와 새로운 세력가가 부상됐고 결국에는 척신의 살림과의 결탁이 국왕의 제후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척신의 살림세력의 결탁이 뭐 이게 좀 근데 척신에서 그러니까 살림세력에서 척신의 이거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이 원래는 살림세력들이 공론을 주려는데 정치의 중심이 척신으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 당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국왕 아니 숙종 이전까지는 이제 숙종까지 이전까지는 국왕하고 살림세력이 연관돼 갖고 정치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영조 때는 그 살림세력들이 배제한 채 척신세력을 이제 결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장이 맞죠? 척신의 결탁은 예전에는 살림세력들이 결탁을 했는데 왕권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척신하고 국왕세력들이 결탁을 했다. 국왕이 결탁됐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요. 예. 좀 고쳐 주시고 제가 나중에 수정판 할 때 다 고쳐 놓을게요. 예. 그리고 강력한 왕권과 분단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일시로 억누는 데 불과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론에 의존했죠. 그 상기 사기 때부터 노론의 어떤 평당적인 정치가 보이고 말기 때는 완전히 노론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론의 외척 가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개혁으로서 보면 병권을 병조에 기속시키고요. 그래서 병조 판사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팔도 국왕당상제를 본격화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성 유능을 발표해서 유능이라는 건 뭐냐면 해마다 이제 공포한 교소 같은 거야. 예. 그걸 이제 발표해서 수도 방어 체제를 확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이나 금이영, 어용충 등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눠 방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상군문 지휘 아래 부유한 시민들이 국방비를 부담하여 방어투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서인들이 장악한 군사권을 장악하는 의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오군영들이 대부분 서인들이 그 당시 노론세력들이죠. 노론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걸 다시 이런 그 체제를 통해서 왕이 군사권을 장악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병권을 병조판사에게 중심으로 했던 것도 그 일환이에요. 병조판사는 왕이 임명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회 경제적 개혁을 했는데 군역법을 실시했고요. 이 군역법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탁진경제를 실시해서 국가재정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군고안이나 각 사찰에서 쓰이는 돈을 절약해서 돈의 출납을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형벌제도를 개선했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했다. 자,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삼심제 실시 관련된. 삼심제는 세 번 거쳐갖고 이제 신문한 세 번 거쳐서 판단을 해서 재판을 거쳐서 이제 사용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 때도 있었긴 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치패를 거듭했다가 요때 확립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비종무법이 확정됐다. 이 노비종무법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현종 이후에 계속 치패를 거듭했다가 영주 때 확정돼서 속대전에 수록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도화됐다. 네.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노비 문제라든지 신문제 완화, 그 다음에 서울 차별 해체 이런 것 사별 서울의 어떤 차별들을 폐지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개선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정조도 그 할아버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청계천을 충수했다. 청계천은 그 당시 한성의 중앙에 흐르는 강물이죠. 그 하천인데 요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각종 쓰레기들이 이 청계천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만 좀 내리면 청계천에 어떤 범람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청계천에 이제 쌓였던 오물들 그 안에 있었던 오물들이나 이런 거 퇴적물들 다 뭐냐면 빼내서 다른 데 옮기고 강 수심을 깊게 있죠. 그래서 비가 내려도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 청계천 준설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국사 기출문제 한능검 있죠. 한능검에 많이 나왔어요. 청계천 준설. 그때 이제 그 인력을 동원할 때 인력을 이제 이용할 때 동원 체제가 아니라 고용을 했다는 거죠.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거. 예. 그래서 청계천 준설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인 하천을 정비하는 도성 정비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나 지휘서 같은 것들 만들었죠. 동국여 지도나 동국여 지도서 같은 것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또 알아둘 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국방지도 같은 것들 많이 제작했어요. 각종 국방지도. 네. 그리고 이제 있고 대개 읍지조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읍지. 네. 읍은 읍을 중심으로 갖고 이제 지도를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지리적 인문적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읍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읍성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방어 체제도 같이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읍지류를 조선 후기 때 되게 많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나중에 대동여 지도도 이런 읍지류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 편찬된 편집 지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뭐 강화도 외성과 평양의 중성을 축성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적 편찬인데 엄밀히 속대전 서적이다 보기는 법전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영주의 정치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 속대전을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속대전에 노비종무법이나 그다음에 대동법 있죠. 대동법을 확장시켜놨어. 이제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으면 후대 왕들이 감히 건들지 못해. 상대 왕들이 그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전 없죠. 이것도 명문화 시켜놓고요. 선해청, 오군영, 그 다음에 변화된 지방군제들 이런 것도 명문화 시켜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건국대전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새롭게 사회적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해서 만든 기구들을 명문화 시켜놨다. 법과 제도를 명문화 시켜놨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영조의
상평정책 관련돼서 속대전이 한번 나왔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속 오레이라든지 오레이를 수정 중보했던 거고, 동국문헌비고 같은 것들 이제 했죠. 동국문헌비고는 뭐냐면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우리나라 그 16개 분야를 분류해 놓고 우리나라 역대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을 총정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두죠. 자, 정조의 정치로 넘어갈게요. 정조. 정조의 정치 관련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한 4~5번 정도 나왔어요. 아마 영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예. 여기는 되게 중요해. 정조는. 정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조의 세자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죠. 예. 그래서 즉위 일성에서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유명한 말을 했죠. 원래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정조를 상당히 아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도세자는 자기 아들은 친했지만 정조는 되게 아껴가지고 이 사도세자가 죽고 이제 정조를 사도세자의 아들로 남길 경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제인의 자식 아니야. 그래서 사도세자의 형이 있어. 호장세자라는 게 있어요. 호장세자가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걸 호장세자를 아들로 사도세자 입정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상태였죠. 근데 이 정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첫 마디가 이제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해경궁 씨도 그 당시에는 예전에 사도세자의 부인이 사도 세자 빈이었잖아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서열이 확 밀린 거야. 해공궁 씨라고 해서 그냥 붙여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니 그러니까 영조가 보니까 잘못하면 그 뭐냐면 정조가 해공궁 씨 아들로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호장세자의 부인의 아들로 이렇게 어,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공궁 씨는 법적으로는 뭐냐면 그 정조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 다만 생모일 뿐이죠. 예. 자, 하여튼 이건 복잡한 관계가 있었어. 예. 자, 정조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군영 정책이죠. 그래서 벽파와 식파를 동시에 등용했죠. 물론 식파를 좀 강조했긴 했지만 벽파, 식파를 동시에 등용했고, 그 벽파, 식파 안에는 또 노론, 소론, 남인들이 동시에 있었어요. 벽파 안에서도 노론이 있었고 식파 안에서도 노론이 있었고 각각이 있었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벽파 안에 노론 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식파 안에는 소론과 남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식파 안에서도 노론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세력의 균형을 맞춰갖고 정치를 했다. 그래서 균형 정치를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조 때 즉위하자 정조의 정책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크게 이제 두 개의 분당이 다시 형성되죠. 그게 벽파, 식파인데, 그래서 사도세자 문제에 대해서 정조의 정책을 반대하는 무리가 벽파를 결집되고, 이 벽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론 세력들이 다수예요. 일부 남인과 그 다음 소론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정책에 동조한 무리는 시위에 평상한다고 해서 식파로 결집됐죠. 예. 여기도 노론이 되게 많아요. 노론이 있지만 그 외에도 남인이나 소론이 또 다수죠. 얘네들이 노론도 있고요. 자, 식파에서는 이미 세력을 잇던 남인 계열과 소론 세력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래서
정조는 포면 쪽의 벽파, 식파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 당시 균형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중농탕평 정책을 이제 있는데 중농탕평 정책은 그 자기 할아버지의 완농탕평하고 다른 거죠. 완농탕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외척은 포함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고 온건파들을 주로 기용했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농탕평은 척신세력들을 배제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의리, 명절, 공론, 천효직을 활성시키고 실력주의 입각에서 임무를 중용했고요. 그리고 당파를 없애기보다는 각 분당의 주장을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 오른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탕평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분당을 떠난 능력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노론소는 남인을 고루 간직에 등용했다. 그리고 의리와 명절을 주장하는 세력을 등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각 파에서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고 명분이 뚜렷한 강경파들을 등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권관을 이용을 했죠. 그리고 기존에는 왕의 충성을 무엇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의리론이 상당히 다양했거든요. 예. 그 의리론이라는 게 있어. 의리론은 충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자기가 생각한 대의 명분에 따라서 충의 대상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종 의리론도 있고 경종이 왕의 정통이다. 영조가 왕의 정통이다. 영종 의리론도 있고 등등 있는데 각종 의리론을 다 모아가지고 다 인정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경종을 충성하든 영종한테 의리를 바치든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충성? 정조한테 충성을 받아. 너네들 의리는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경종이 왕의 정통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영조가 왕의 정통성이 인정해 있다는 의견이나 다 인정을 해주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떤 충성에 대해서 누굴 하든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은 나로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다양한 의리론을 인정해줬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장각을 볼게요. 자, 이 규장각은 시험문이 나오죠. 지금까지 한 두세 문제 나온 것 같은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조는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기구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규장각을 중심으로 정치했는데 조선 장기 때 뭐와 비슷하냐면 그 집현각하고 좀 비슷해. 집현전하고. 네. 그래서 집현전도 처음에는 한국적 기관에서 출발했잖아요. 규장각도 마찬가지로 한국적 기관에 출발했지만 정치 기구화 됐어.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능을 이제 보면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하고요. 보관하기 위해서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의 권한을 강하여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을 변화시켰고 또한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교육을 담당해서 왕의 지식기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여기 문신교육 기관이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뒤에 있는 초기 문신제도예요. 초기 문신제도. 요거 예전에 19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뒤에 좀 설명할게요. 기존의 여러 학문 연구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려 했으며 이간 정약용 같은 사람들 학문 연구에 몰두했고 교과서에 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서울들을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유독공, 박재가, 이덕무 이런 능력 있는 서울 출신들 규장과 검소감을 임명했다. 그래서 정조도 자기 할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서울의 어떤 그 차별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비 문제에도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 출신의 규장과 검소관을 임명해서 자기 핵심 브레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교장각을 뒀죠. 외교장각은 뭐냐면 규장각에서 너무 책이 많고 또 규장각에 뭐냐면 보관할 경우에는 나중에 외침을 받을 경우 중요한 서적이 불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외교장각을 만들었어. 어디에 설치했냐면
강화도에 설치했어요. 강화도에서 이제 설치해서 그 규장각에 보관하지 못한 책들을 여기다 보관하고, 중요한 서적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교장관에 보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외교장각이 나중에 병익양요 때 불타 없어졌죠. 그 중에 그 6천여 건의 책 중에 상당수가 다 불타고요. 예, 그걸 그냥 약탈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그 7, 80%는 90% 넘게 불타 없앴어요. 그 300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갔어, 프랑스군이. 예, 그래서 나폴레옹 3세에게 험담했는데, 나폴레옹 3세는 저기 프랑스 저 국립박물관에 지하실에 처박아 뒀죠. 그래서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의계야. 의계인데, 의계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 때 궁궐 행사라든지 의례 같은 것들 그려서 보관해 놓은 것이 의계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근데 의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람용 의계하고 분상용 의계가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보관한 것이 어람용 의계야, 외교장각에. 어람용 의계는 왕이 직접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상용 의계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주로 보는 거고, 실무자들이. 그때 어람용 의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이제 가져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이제 장기 대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문신 제도를 좀 볼게요. 초기 문신 제도. 초기 문신 제도는 뭐냐면 40세 이하의 당하 관료들을 이제 주로 선발해 갖고 거기에 교육을 시켜. 예. 그래서 정주의 학문과 정치 노선을 강하게 주입을 시키죠. 자기의 어떤 친인세력들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주로 문신들은 이 초기 문신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관들은 장용을 이제 만들었죠. 자기 군사력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자신의 친인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죠. 자, 그다음 장영을 볼게요. 장영은 그 당시 반대 세력들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친일 부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이때 반대 세력들은 주로 누굴까요? 이 노론들이죠. 노론 벽파들. 근데 이제 여기 반대 세력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노론 벽파도 정조가 잘 구슬렸죠. 그래서 이제 심한지, 그 노론 벽파의 대표 중에서 심한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그 편지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반대 때 노론 벽파들이 뭘 가지고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이 오군영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친일 부대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갖고 오군영의 이제 정예병사들을 뽑아서 모집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따로 이제 뽑은 사람도 있겠죠. 자, 오군영의 정예병사들과 그 외에 따로 뽑은 이런 병사들을 통해서 해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장흥원을 구성을 했어요. 네, 장흥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장흥위라고 했다가 좀 부대를 확장시켜서 장흥용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내용과 외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 신도시 하성일 왕국을 기하여 장흥을 개칭했고, 내용과 외용을 나눠서 내용은 왕의 능행. 능행은 이제 주로 이제 사도세자 능행을 많이 했어요. 그 사도 원룡 같은 데 많이 갔죠. 그때 따라갈 때, 그 행차할 때 호위병들, 그리고 먼 거리를 수행하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 수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선의 왕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 외에는 별로 안 나갔어요. 잘해봤자 서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부근에. 근데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근뿐만 아니라 수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경기도 안에서 이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호위하는 부대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외형은 신도시였던 화성에 설치했죠. 그래서 장용호는 근시체제 강화, 자기 주변에 어떤 친세의 강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 위신 회복과 목적도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능행을 많이 갔거든요. 사도세자 능행.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등을 하성을 옮겼죠. 또 나중에. 그래서 헐룡원 같은 거 있죠. 네, 사도세자 그 능이 헐룡원이라고 있어요. 네.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세자나 세자 빈에게 이제 붙였던 세자나 세자 빈의 무덤의 그걸 원이라고 해. 보통 왕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세자 복권을 많이 신경 썼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설치함으로써 이게 안 나있네. 의미를 좀 보자. 자,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5군영 분류로 해서 독립적 세력들이 강했잖아요. 각 군영에 5군영이죠. 독립적 성격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는 오이가 있었죠. 오이. 근데 이 오이가 이제 중앙 집권 쪽으로 통제가 됐는데 오군영 같은 경우에 그러지 못했어요. 오군영은 각각 독립된 성격이 강했고 노론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전에 세조가 했던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오이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권을 일원화시키겠다. 조선 전기처럼 오이를 도입해서 정권을 일원화시켰다는 그 의미가 있죠. 그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작용을 설치했던 거고요. 작용을 통해서 오이를 통합하려고 했다. 오군영을. 그래서 통합해서 조선 전기 때의 어떤 오이 체제를 확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작용 자체가 안타깝게 그 정조가 이제 죽은 후에 폐지됐어요. 이거를 노비종국법이라든지 비변사처럼 이렇게 속대전 같은 법전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걸 명시를 안 했죠. 장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명시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대 왕들이 다른 이 왕이 죽은 후에 후대 왕들이나 다른 정치 세력들이 폐지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정조 사후에 폐지됐다. 네, 좀 그게 근데 하여튼 장용을 설치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장용은 제 생각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초계문신 제도만 나왔는데 장용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능검이나 그런 데는 자주 언급돼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건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이에요. 자, 화성은 지금 남아있죠. 지금. 근데 이제 화성이 지금 남아있는 건 복원을 했던 거고 원래는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거의 파괴됐어요. 네. 그걸 이제 뭐냐면 화성 성읍 의계라는 걸 그 당시 남아있었는데 뒤에다 적어놨나? 여기 있네. 이 화성 성형 의계라는 게 뭐냐면 화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설계됐으며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파괴된 그 사성을 다시 복원을 시켜놨어요. 6.25 이후에.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그 등록이 됐죠. 예, 건축물로.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요거 외워두세요. 화성 성형 의계. 자, 이게 책을 보면 정약용이 설계됐으며 하폴 배치에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정통적인 성곽 양식 위에 서양식 건축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동양식 그 건축 기술과 서양식 건축 기술을 같이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할 때 뭐 거중기나 농로 같은 것들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거중기를 되게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 거중기는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 거중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한 대 정도 사용했대요. 한 대 정도. 상징성 정도는 있어요. 그다음에 화성을 만들 때 공사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동원하지 않고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인 장인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당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었다. 예. 그리고 대개 보면 그 만들고 나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설계도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걸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긴 것이 하성성역의궤고 성역의궤를 편찬해서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기계, 물자 등을 건축물들을 다 상세히 기록했다. 물자 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성이 파괴되고 나서 이 하성성역 의궤를 보고 다시 복원할 수 있었던 거야. 예, 요거 그래서 하성성역 의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보면 수원 사도세자의 모를 옮겨 현룡원이라고 하고 이곳에 이제 새로운 성곽도시는 하성을 건설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정현원 같은 그 최고 지식인도 참여 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갑자는 구성이라고 했고 갑자는 구상이라는 걸 밝혔거든요. 이 갑자는 구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 없어요. 조선왕조 실록이 없고 해공공씨가 썼던 한중론이나 그런 데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종조가 어머니에게 나중에 갑자년 때 자기가 거기 뭐냐면 왕의 지위를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순주한테 넘기고 자기가 이제 상황으로서 수원에 와갖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그 수원이 일종의 개혁 정치의 상실로서 이제 나중에 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전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못했긴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 하성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급도시적 기능도 있고 상업도시적 성격도 있고 농업도시, 군사도시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대윤두존을 설치했죠. 국영농장을. 그래서 하성의 경비를 충당을 했고요. 그리고 상업도시는 신도시에 이주하는 상공인의 특혜를 부여했죠. 거기에 이제 서울같이 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상인들을 유치시키려고 했어. 예. 그리고 또 농장이 있으면 당연히 수의시설도 있겠죠. 그 만석과 만년제 같은 수의시설을 개선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궁을 설치했죠. 하성 행궁 여기 행궁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자궁의 외형을 주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성의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상업적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조는 자기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하성의 그 공사 진척 사항을 이제 보기 위해서 자주 하성에 행차를 했어요. 그래서 행차의 편의를 위해서 신장로를 만들고요. 새로운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유명하죠. 한강에 80척의 배를 동원해서 배다리를 만들죠. 예. 그래서 있고 행차 시 지방 유생과 일반 백성들과 접촉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격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격쟁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행차할 때 그 당시 일반 민들이 와가지고 깽갈 치면서 이목을 끈 다음에 그 자기의 억울한 점을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을 받고 나서 왕이 30일 내에 처리해 주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조 19년에 행차에서 행차가 제일 컸는데 그 행차와 관련된 일정과 비용, 참가자의 명단, 행차 그림을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편찬했어요. 자, 원행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현룡원을 가는 거죠. 언제? 을묘년에. 을묘년에 그것을 뭐냐면 현룡원을 가는 행차들을 뭐냐면 보고 의궤로 만든 거야. 예, 그게 이제 원행 을묘 정리 의궤예요. 예, 그걸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성 도시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래서 하성을 건설한 후에 남방의 하성, 북방의 개성, 서방의 강화도, 동방의 남한산성을 묶어서 서울을 비하는 4개의 위성도시를 구축했다. 예. 그래서 서울을 중국 고대의 수도인 장안성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